자, 로얄 젤리가 몸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죠. 제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로얄 젤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로얄 젤리가 비싸요. 비쌉니다. 비싼데 잘못 구매해봐. 이게 정말 큰 손해거든요.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봉황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생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화분이라고 해서 저기 그 화분이 꽃가루. 아니라 꽃가루 화분. 벌꿀을 배합해서 만든 양봉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네. 100% 국내산인데 세상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봉황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발육, 항염, 면역력 증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야, 다 좋네요. 이거 뭐, 야. 자, 이 소비자가가 25만 원에서 1,000원 안 되는 24만 9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8만 9천 원. 아유 세상에 이건 뭐 이거 제일 싼 거 같은데. 그렇죠. 세 병들이 한 세트를 사시면 한 병 더 드리고 세 병들이 한 세트를 37만 두 세트 사면은 3천 원에. 이것도 한 세트를 추가로 드리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봉도사 없이 전국구를 했는데 김남국 변호사랑 네. 봉도사가 이거 이제 광고할 때 한 숟갈밖에 못 먹게 하는데 봉도사 없어서 세 숟갈 먹었어요. 그거 열나지 않으세요? 그거 세 숟갈 먹으면? 저는 뭐 워낙 몸이 차다 사람마다 좀 보니 다르고. 아, 그러시구나. 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로얄 젤리? 네, 많이 찌개예요. 먹으니까. 이 봉황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예. 그러니 그저 우리 봉도사는 좀 저기 정치하실 수 있을까요? 봉복 민복이 우리 예? 구원돼요. 봉복 민복. 아 봉복이 민복이다. 이거 봉도사 복권. 봉도사 복당 미니 복권. 봉복 네, 민복. 그렇군요. 네. 민복은 가능할 것 같은데 봉복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죄 나왔잖아요. 예? 무죄 나왔잖아요. 확정판 일이 아니니까 우리 사회는 이거 보세요. 금방 가래 없어졌잖아요. 아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해요. 대법원까지 하려는 거. 가래 해소에 특효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아우, 맛있다. 제가 직업병에 걸렸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늘 후두에 약간의 염증 그런 게. 우 의원님이 저희 뭐 남편분보다도 김용남 전 의원을 가장 많이. 저 남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요. 예. 쇼윈도비 부부라고. 그 예전에 예. 그 저기 노회찬 의원하고 심상정 심상정 의원을 부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의원님? 네. 네. 그래도 내일 안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 줄였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요즘 두 분은 이제 좀 덜 싸우시나요? 어떻게 좀? 누구? 아, 그 선생 김용남 선생님이랑 아직도. 아우 네. 뭐 요새는 제가 네. 목이 아파가지고 아주 목소리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먹고 이제 또 힘내서 힘내야지, 힘내야지. 내일 아침에 또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 자꾸 우리 방송에 김용남 라이브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가 무슨 김용남이야. 그건 그나마 괜찮아. 김용임 라이브. 가수 김용임 씨. 좋네요. 예. 아 옛날에 국악인 아니에요. 그건 김영임이고. 아 김용임이라는 김영임은 저기 이상의. 가수. 네, 김용임이라는 가수도 있어요. 예, 예. 아유, 저기 휴게소의 디바예요. 아 맞아요. 자,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요? 약간? 네? 이거 먹으니까 눈이 좀 띄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나 좀 눈이 쫙 이렇게 좀 올라오네. 네, 그렇습니다. 번쩍, 예. 우리 저기 본부장님. 네. 저기 흰머리가 다 몇 개가 세워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프로폴리스가 있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황교안 당대표님 옛날에 그. 프로포폴. 예. 그러니까 한 세트당 프로포폴이라고 안 하려고 12만 6천 원. 제가 즉시 계산했어요. 이제 뭐 네. 400을 하는 한 거 세트당 12만 6천 원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세 세트를 살 경우. 두 세트를 그러네. 사면. 예. 세 세트 사는 게 낫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로얄 제리의 힘, 봉황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자유한국당 박찬주 영입하려다가 아주 단통 크게 한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진짜 다행이에요. 예. 단체로 목봉체조할 뻔했어 자유한국당. 삼청교육 때. 박찬주한테 그냥 오히려 바로 그럴 불러 뻔했어요. 불러 예. 그러니까 그냥 전화 그런 분이 이완 자유한국당 대표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다 연병장 수립. 그렇지 대가리 받고. 목봉체조. 예. 대가리 박아. 원상 폭격하고. 예. 근데 임태훈이 그 삼청교육 때 보내야 된다잖아. 네. 가가지고 극기 훈련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자유한국당 왜 이런 선택을 그 사람은 하는지. 머릿속에 50이야. 아니 예.
그거는 유유상종이에요. 뭐 다르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저는 선택을 하는 지금도 거죠. 예.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 있고 박찬주에 대해서. 예, 왜 이렇게 이 소중한 그래요. 분을 세상이 몰라주고 그 옛날 일 가지고 이럴까. 그리고 아유. 갑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박찬주는 무혐의 처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완전히 100% 결론 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아내는 지금 그게 유죄가- 그 부분은 예. 이제 무죄가 났고 그걸 다른 거 이제 비위가 지금 아직 그렇죠. 결론이 안 나요. 아내는 예. 불기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불기소가 기소됐어요. 아니고 기소됐나요? 기소돼서 아, 재판 기소되네요. 중이에요. 아, 재판 중입니까? 네, 네. 불구속 상태에서. 예. 불구속 네,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아, 진짜 잘못했네요. 불구속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 황교안 대표 스타일이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객관화시켜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선거를 이길까 이거보다는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하면 나와 신앙적으로 같은 지향을 갖고 아, 종교로 이념적으로 같은가.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공감명 논란 이 박찬주 대장도 장로인데 기독교 네. 교회 네. 장로인데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보면 3천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뭘로 하냐면 초코파이로. 법당이 하나 주면 우린 2개 주고 법당이 2개 주면 우린 3개 주고 이게 전 국민의 75%. 논산훈련소의 저기 초코파이로. 안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그것에 마음이 쏠려서 청년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만나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통해서 아니, 진정한 군대에서 기독교 그럴 수 있어. 만들겠다라고 맞죠? 얘기하는데 농담이 예. 아니라 이 진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스키틀즈를 줘서 성당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그것도 성당은 미제를 그렇게 주셨군요.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으로 그렇고 또 기독교가 맞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 청산에 희생당했던 무죄 희생양들을 다 찾아낸 거거든요. 이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에서 20, 30대가 어디에 분노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저 지점을 좀 맞는 것 아무 같아요. 생각을 하지 예. 않고 그러니까요. 그냥 뽑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의도에 발가락이라도 담궈본 사람들이 그 검증팀에 들어가 있었으면 박찬준 일단 1차는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사람들을 못 믿고 별도의 검증팀과 영입팀을 꾸려서 바깥에서 돌리다가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발을 사고 이게 이렇게 붙으니까 갑자기 또 이번에 또 유승민하고 합치자 뭐 저기도 합치자 막 우리공화당도 합치자라는 얘기까지 좀 번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한 달 정도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군가 이렇게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와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누군가도 유유상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실수가 되풀이될 것 네. 같아요. 이번 20, 30대를 자유한국당으로 돌릴 수 있는 저류의 찬스였던 건데 다 떠나보냈어. 이 또 헛발질로 이거 다 보낸 겁니다, 사실. 이거 납득이 갑질을 한 사람을 인재 1호로 영입한다고? 아니, 야, 그게- 이런 시도 자체가 이거는 부침개로 얼굴 때리고 감 따라고 하고 그리고 농사짓게 하고 그 썩은 과일 먹게 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건 거지. 이제 아내가 내가 안 했어요, 사모가 아내가 그랬다는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아니 하는데. 무슨 아내가 한 일. 아 그러면 조국 장관이 뭐 잘못이 있어요? 어? 감 따라 그러면 따야 된다며. 아유, 그 나와서 공간에서 그렇게 일하는 애가 제 인터뷰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그냥 노예래요, 노예.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장 열받았던 거는 자기 자식 생일 잔치 하는데 그 비슷한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장병들을 시중들게 만드는. 본인은 없고 네.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와서 야. 파티를 하고 하는데 공관명들 옆에서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맞아요. 상 차리고 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게 사실 뿐만 아니라 같이 최악의 했다고 대목이죠. 했잖아. 같이 했다고. 아니 뭐 그 중에 또 서울대 연구대 나온 애들은 자기 또 과외 선생 시켜요. 아, 그래요? 예, 아 지방대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 아니 그래 제 친구한테 그 친구 입을 빌리면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도 과외 시키고 공부 못하면 그렇게 힘든 일 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침개가 아들한테 부침개 해주라 그랬는데 그거 잘 안 했다고 던진 거잖아. 그 봉지에 넣어서 그냥 얼굴을 네. 때렸다고. 야 이건 진짜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지 어디 당에 입당할 일은 이게 아닌 이제 것 같아. 이 장면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대한항공 3호.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저 마음의 고향이래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마음의 고향인 분이. 마음의 고향. 그런데 거긴 또 안 가시고 네, 거기도 안 가신대요. 거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승산이 경선. 없으니까. 예. 안 경선하시겠다고. 간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가기 어려워졌죠.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고 한국당도 뭐 포기 비슷하게 한 거니까. 근데 예전에 박근혜가 그 인재 영입을 할 때는 박근혜는 뭐 오른쪽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가장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간으로 외연을 넓히려고 사실은 당시의 새누리당 색깔에서는 조금 안 맞는 사람들도 막 영입을 김종인. 했어요. 김종인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얘기했던 당시로는 이상돈. 이상돈, MB 4대강 반대했던 뭐 이런 사람들 막 영입을 했다고. 예. 근데 지금 황교안도 사실은 오른쪽에 거의 끝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오른쪽을 찾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게 거예요. 거기에 신앙을 플러스해야만 이해가 약간 돼요. 아니 근데 박찬주의 경우에는 신앙인데 그럼 이진숙은 뭐고 또 나머지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조국 국면에서 약간 업돼가지고 내년 총선 프레임이나 구도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문이면 되겠다. 네. 반문을 제일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적폐청산에 희생이 된 사람들. 그렇죠, 예. 이런 논리로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이 티끌 모으면 쓰레기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미세먼지 시대에 안 맞아. 미세먼지 시대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모으면 그렇지. 쓰레기래요. 네. 공기청정기도 안 돼요, 이건. 예. 그래서 이제 1차 영입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선기획단을 임명을 했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뭐 다 이를테면 이제 친황, 일색. 그러니까 그게 친박이죠. 구친박. 또 영남. 아, 그리고 뭐 청년도 한 명도 없고 여성 한 명 있는데 전희경이고 뭐 이래요. 쇄신할 생각이 없는 그래서 거죠. 예. 이제 뭐 한국당 내에서 뭐 김태흠도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초재선도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는 뭐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처럼 스타가. 그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기를 내려놓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머릿속에는 지금 다 이게 공천 계산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그만둬야 내가 안전하다 이런 거죠. 그것도 있고 또 개파간에 막 이런 이전 투구도 있고 그래도 유민봉 의원은 좀 평가해 줘야죠. 그래서 아니 그분은 원래부터 할 생각이 의지가 좀 강한 없었죠. 분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유민봉 의원 특히 박근혜 구중궁궐에서 그날 칠 때 그 청와대 핵심 인사 아니었습니까? 국정기획수석 그러면 그 부끄러운 줄 알면 지난번에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 다음번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자체도 사실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그런 대학에서 멀쩡히 공부하고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박근혜를 그렇게 싸고 돌다가 지금 와서 자기가 무슨 깨끗한 정치인 척하면서 뭐 이러는 거는 그 이제 성명설인다고 막 열불이 터져갖고 예, 저렇게 유체이탈할 수 있나 싶은 저는 그런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한국당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갑자기 통합을 또 황교안 대표가 들고 네. 나왔어요. 그게 뜬금포. 어쨌든 당 내부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뭐 돌파를 해야 되니까 밖으로. 이거 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승민이 내건 조건 세 가지 조건, 네. 뭐 탄핵 강을 건너야 되고, 뭐 개혁 보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집 지어야 되고, 새집. 드물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런 그 특히 이제 TK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라는 게 이 간단치 않아요. 때문에 저 보수 통합이라는 게 순탄하게 될 저는 것 그래서 같지 않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국가 통신망을 일단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 사이에 그 인해 장막,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담벼락을 쳐놓은 다음에 유승민과 함께 합쳐서 수도권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영남 선거는 조원진하고 치르는 형태로 가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필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 거 그림이. 황교안의 머리가. 수도권은 그런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수도권도 이겨야 되고 TK도 이겨야 되는데 유승민은 TK에서 욕먹을 먹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 같은 사람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TK에서 유승민은 배신자고 조원진이 어쨌거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단 수호자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황교안 이 두 사람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유승민을 쓰고 싶고 그 TK에서 우리 공화당이랑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세상에 그렇게 됩니까? 지금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황교안 황교안은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사고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유승민 대표가 TK를 벗어날까요? 수도권에 나올까요? 거기서 승산이 전혀 없으니까. TK 승산이 없다고 그러시면?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만약에 통합이 되면 수도권에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건데 지금 아까 얘기한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다 빠질 것 같아요. 못 건너고. 그 강이 굉장히 깊죠. 빠질 예.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 보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새집 짓는 것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집은 그건 뭐 우리들은 많이 해본 건데 누구도 기득권을 요구하면 안 되고 제3지대에 백지신당을 하는 통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기득권 의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의당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이. 그래 들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태가 국회의원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거냐면 보좌관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수행 기사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네네. 이런 거 용납이 안 돼요. 겸상을 네, 용인할 수 그리고 문을 이렇게 차를 탈 때 문을 꼭 열어줘야 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 열어주는 걸 귀찮아하잖아요. 아유, 귀찮아하기도 그죠? 하고. 그래서 우리 좀 민망하죠. 내 손 나는 뒀다 어디다 쓰냐. 저도 매니저랑 같이 다니면 문을 열어줘요. 근데 제가 너무 아니 민망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지 그냥 말라고 내손 그러죠. 뒀다 예. 어디 쓰냐고. 자동문이에요. 카니발 뒤에 자동문. 가지마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그런 문화. 그다음에 민망해. 비 오면 예. 비 오면 꼭 우산을 누가 씌워줘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는 우리는 마치 시줄과 날줄이 있으면 우리가 이 날줄의 이 계단을 파괴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신문제를 달라요. 허무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렇구나. 국회는 특권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정의당은 가지고 있네요. 아니야. 나는 진짜 정의당의 문화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민주당 바뀌는 게 욕하는 맞죠. 건 빼고 문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비판을 하는 건데 비판은 벌써 그렇지. 비판 안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비판하면 기분은 나빠. 근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속으로. 제 정의당 비판할 게 지금 한 박스 있는데 지금. 하지 마. 저 박원석 의원 앞에서 하지 마. 딴 데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 기득권자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 다른 세계. 그거를 아예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버려? 그 좋은 걸.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거가 나 가져가야 천부인건설처럼 내가 갖고 타고난 건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그럼요.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은 그 이철희 의원의 요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손혜원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 양반이 말하자면은 이낙연, 박지원 뭐 이런 관계 속에서 큰 틀의 통합. 뭐 통합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당의 세력 교체를 해가지고 공천권을 이해찬 대표가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근데 지금 무슨 나오고 박지원 있습니다. 대표가 뭐 세력에 뭐가 그게 되나? 이제 말하자면은 박지원을 끌어들이고 이낙연을 앞세워서 총선에서의 어떤 그 판을 주도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건지. 글쎄. 그건 뭐 사실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고 최근에 이철희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물러나라는 건 아니다. 다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뭔가 당내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성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이철희 의원이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런 판을 짤 수가 있겠어요. 초선 비례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초선 비례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착각이지. 근데 현실로 보면 그분이 무슨 뭐 당내의 주류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불출마까지 선언한 마당에 다음 총선에 그 공천권을 뭔가 지금 바꾸기 위한 그런 판짜기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철희 의원 워딩을 쭉 보면 워딩이 약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뀌고 최근에 있어. 바뀌었고 최근에는 그 연합뉴스가 제목을 잘못 뽑아서 그렇지 네. 이해찬 대표께서는 한 명의 당원이
이렇게 책임을 물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여요. 예. 그리고 사퇴하라는 건 아니다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약간 의아했는데 점점점 톤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 비례건 지역구건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구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룻밤에 집을 몇 채씩 지었다가 헐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혼자 할 때 그렇고 둘이 모이면 그 집이 네 채가 되겠죠. 두 채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이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만약에 조국 장관의 저 사태, 저는 뭐 저게 생각이 뭐 그 이철희 의원하고는 좀 판단이 다릅니다만 저는 이건 검찰의 무리한 과잉 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그럴 때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사퇴론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40%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 66일인가 동안 막 검찰과 언론과 뭐 국회가 난리를 쳤는데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총선 기획당 구성 보세요. 저는 뭐 금태섭 의원 딱 넣는 걸 보고 진짜 살아있네 이해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또 굉장히 불만인 분들도 있어요. 아, 사실은. 불만 있겠죠. 그런데 네. 정청래 의원을 안 넣었다면 네. 또 뭐 불만뿐일 것 같은데 네. 정청래 의원은 2016년에 진짜 공갈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막말에 비하면 그거 막말도 그리고 아닌데 당시 정청래를 공격했던 인간들 주승용이니 이현준이 다 나간 나갔잖아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완전 복권된 거예요. 예, 이번에 총선 기획단에 들어감으로써. 네네. 그리고 황희두의 경우도 27살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냥 자기가 쿨하게 전 국회의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성이 40%가 넘어요. 그냥 30%가 아니라 그런 식의 청년, 여성 그리고 통합.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 정도 얘기도 우리는 수렴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도 대구는 김부겸, 부산은 김영춘 이렇게 상징적으로 맡기겠다는 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대표를 흔들어도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르죠. 속으로. 그리고 그 혼자인지 혹은 누군가와 의논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조건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실현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김성애 소장님. 일단 총선 기획단 먼저 놓고 보면 금태섭 의원을 왜 넣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죠. 지금 조국 국면에서 중도층들 중에서는 상처받고 등을 돌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네. 물론 이제 조국 장관 물러난 이후로 다시 일정 부분 복원은 됐습니다만 그럼 이해찬 대표 입장에선 어쨌거나 그 중도층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 중도층은 금태섭 의원처럼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나는 듣기 싫은데 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해찬 의원이 해당 행위자로 금태섭 의원을 징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민주당 볼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대 안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야, 뭐 이해찬이 여러 얘기를 듣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총선 기획단은 총선의 멤버를 짜는 데가 아니고요. 룰을 짜는 데입니다. 룰은 그러고 지금 그러네. 나와 있는 것 이상의 무슨 아주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이상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수준에서 잘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인재영입위원회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직접 챙기는데 거기에 핵심으로 금태섭 의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당원들이 그럼 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럼 다 저런 사람 드리겠다는 거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15명 중에 금태섭 의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영향을 발휘 못할 것이라는 게 뭐 자명하고 그다음에 황희도 들어간 건 뭐 이미 평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재윤경 의원도 들어갔고 그리고 여성이 지금 전체에서 5명 그리고 청년이 또 4명 이렇게 해서 여성 청년까지 합치면 7명에서 15명 중에 절반을 여성과 청년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안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찬 대표가 2018년 세종시 공천할 때 16명의 시의원 중에 그렇죠. 예. 40대 이하를 8명, 40대 이상, 50대 이상을 8명 했거든요. 근데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20, 30대 공천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내가 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 아침부터 찾아봤더니 뭘 찾았습니까? 예. 금태섭 의원 지역구의 시구의원들은 몇 살인지를 찾아봤죠. 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예. 당선 당시의 나이로 네. 제일 최연소가 47세. 한 사람만 40대고 나머지는 다 50대, 60대예요. 아니 금태섭 의원이 전체 공천을 못 준다고 해도 4명 중에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도. 5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최소한 청년 인재를 기용하면서 지금 우리 보고 그 민주당 보고 청년 인재를 기용하라 말아야지. 그 옆에 있는 지난번에 컷오프 됐던 정청래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 양반이 지난번에 손혜원 의원 대신 마포를 다 공천을 했는데 거긴 시의원도 둘 중에 하나가 40대고 그다음에 구의원도 4명 중에 2명이 40대 이하예요. 그렇게 해서 세대별로 다음 세대를 키우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본인 지역구에서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아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얘기 해줄게. 그런 레토릭으로 오늘 말하는 또 좋은 거 얘기. 그러니까 제게는 세대 교체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386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예.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인 정치하면서 20, 30대를 키우는 일을 해왔는가 이거는 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요즘 김 소장님이 공격수로 변했어요. 네, 오늘- 아, 좋아요. 예. 오늘 민주당이 또 발표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뽑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아예 그냥 20, 30대를 50%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20, 30대를 50% 이상 넣겠다. 좋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죠. 저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을 많이 좀 기용하는 그리고 것도 좋은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냥 발목할 네. 영입에 이 자승 씨 과거에 잘 지내고 계시죠? 잘했던 박근혜를 왼쪽에서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정의당은 사실 뭐 영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보통은 영입할 때 당내에서 어떤 보장이 있잖아요. 그냥 보장. 정의당 그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지. 그럼 저 비례대표 다 투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비례든 지역이든 당원들이 선출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영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발적인 입당이 더 많고 물론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이나 또 몇몇 사람 뭐 장혜영 장군. 감독이나 감독이.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의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 대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우리 당에서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당내에서 좋아요, 이런저런 이렇게. 특위 있잖아.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자스민 의원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입당식을 하는데 이주민 인권특위위원장을 맡을 거예요. 이건 이제 활동의 공간을 보장하는 거지. 뭐 공직 후보 자격을 준다거나. 뭐 비례 몇 번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건 당원들이 직선을 하기 때문에. 또 저기 박창진. 대한항공. 대한항공. 근데 박창진 그 사무장은 원래 당원이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영입된 게 아니고 아. 당에 가입한 지 한 1년은 조금 안 됐지만 원래 당원이었고 예. 김조광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당원은 아니었죠. 당원이 된 경우고 권영국 변호사가 그렇죠. 이제 우리 또 특히 이제 용산 참사 때나 세월호 때나 네. 또 이번에 뭐 그 구의역 때나 이번에 이제 김용균 때나 그 늘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앞장서 싸워왔던 분인데 그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번에 김석기 용산 참사의 주범인 김석기를 잡겠다고 네, 경주에.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래서 16% 물론 낙선은 했지만 무소속으로 혈혈단신 와, 나와서 16% 16%를 득표율을 영남에서 경주에서. 네, 지금도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16이면 돈이 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무소속으로 어렵게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 들어와서 제대로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경주에서 또 다시 한번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고 권영욱 변호사도 당원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입당을 하신 거고 노동자들이 같이 많이 입당을 했고 그래서 지금 8, 9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정의당이 이제 뭐 이러저러하게 내부에 논란도 많았고 뭐 연쇄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그 보도도 사실이 아닌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9, 10월 2달 동안에 당원이 거의 9,000명 늘었어요. 그래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건 축하드립니다. 10만 당원의 시대를 열려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유, 야. 근데 대단하죠. 완전 다 10,000원 이상이죠. 진성. 거기. 저희는 10,000원.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치가 되게 답답하고 국회가 복장 터지게 하잖아요. 일은 안 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안 있잖아요. 네. 선거법 개정안 네네. 50% 연동형 비례를 그냥 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판을 확 흔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판이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이 국회가. 그런데 그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겹살 불판을 갈아야 돼요. 명언이었죠. 근데 예. 불판을 간다고 그때 얘기했지만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껏 해봐야 그때 그 비례대표 늘리는 거, 그다음에 정당 투표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확실히 변화의 바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민주당 플러스 손혜원, 문희석 130 일단 기본을 넣고 시작한다고 보면 대한연대 10명, 정의당 6명 하면 146 아닙니까? 이제 뭐 이론상으로 4명이 부족한데 이런저런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아니 우선 근데 이제 전체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수가 줄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49는 채워야 149를 되는데. 채워야 돼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김관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최고위원으로 다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김관영 의원이 바로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패스트트랙을 하는 쪽으로 저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최이배 의원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세 놓고 표는 보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150이 넘어가는데 전 이제 150이 넘어가면서 불안해지는 것은 대한연대가 박지원 의원이 그냥 이거를 주고 끝내지 않을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10%. 그러니까 뭐 의원 정수 10%. 하여튼데 그거 말고. 뭐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본인 공천 포함해서 호남에서의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할 거고 이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면 12월 3일에 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기본으로 반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서 이해찬 당대표하고 이원영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이제 이미 저희는 네. 그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불안해하는 요인 다 봤자. 단 끝까지 마지노는 검사 기소권만은 기소권이 남겨야 있어야 돼. 된다. 예. 검사 기소권. 검사만 기소권 남기면 일단 공수처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검찰 견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되지 않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고 검찰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수처도 그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기소권을 검사에 갖되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만 예. 검사에 대해서만. 모든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검사에 검사만. 대해서만은 이미 지금 법안이 판사 검사하고 그 경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인가만 기소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래도 지금 뭐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갖는 또 하나의 공령이 생긴다고 난리를 치니 바른미래당에서. 나머지 다 포기하더라도 검사 기소권만 남기면 된다. 그렇지. 그러네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통과해야 그거는.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개인적인 탐욕의 일부를 들어주는 방식의 타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면에서는 좀 관대해져야죠. 정의당도 그죠? 무슨 타입?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통과시키고 공수처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한연대 등이 하는 그런 그 욕망의 일부를 타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연대도 대한연대지만 거기가 뭐 10석밖에 안 되니까 민주당 진짜 내. 민주당이 할 마음이 있냐가 전 더 걱정이 돼요.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온 시그널은 250대 50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50 중에 25만 연동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의 비공식적 타진이 왔는데 아니 우리가 세석 밀리려고 패스트트랙 난리를 치고 그랬냐. 저희가 뭐 단칼에 그런 얘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선거제도는 정당별 이해관계도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역구가 28석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이 모든 핑계는 지금 다 자유한국당 핑계로 가 있으나 또 자유한국당이 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내부가 정말 지금 올라가 있는 225대 75 준연동형 이거에 대해서 당론이긴 한데 현재로서
근데 의원들이 흔쾌하게 이거를 12월 3일 날 밀어붙이자 이렇게 의지가 통일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저는 그 점이 더 걱정돼요. 의원 정수 근데 늘리자 이거- 이런 얘기. 이거 공개 투표. 아니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한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깎아놓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 정수 원래 지역구대로. 저희가 정의당의 당론이었고 근데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늘리자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정의당은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할 자격이 좀 있어요, 사실. 이거 그냥 정의당 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19대 때도 보면 정의당 의원들은 다 평균 이상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그리고 현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30명 늘리자고 했을 때 그 심상정에 대한 거부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전체로 확대돼서 국회 정원 늘리자. 그럼 반대가 70%, 80%거든요. 이것도 또 현실이라는 거지. 근데 일단 하나는 공수처 법안이나 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이거 공개 투표잖아요. 아니 이제 공개 투표여도 저는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반대표 나오면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는 얘기지. 뭐.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이제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도부의 의지도 많이 흔들리는 거죠. 밑에서 그렇게 이제 동요가 있으면. 그래서 아니 뭐 저는 그런 동요가 없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시간 빈 지 얼마 없습니다. 12월 뭐 3일이면은 어찌됐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결론 내야 돼요. 네, 문제에 네. 대해서.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가 또 제2의 패스트트랙 국면이 될 텐데 공수처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기소권을 지금 이제 백혜련 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것만 이제 기소권을 주게 돼 있고 오히려 권은희안은 기소권 제한이 없어요. 다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기소 배심제 미국식의 대배심제를 두자. 이게 권은희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에서 아무 개를 기소해야 될 것 같다. 기소 의견을 제시했을 때 검찰이 이거를 안 돼! 이러면은 다시 배심제를 통해서 그거는 최근에 낸 수정 아니고 아, 그래요? 최근에 낸 수정 아니고 공수처의 기소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하자. 아, 그래요? 이것도 요게- 괜찮은 아니에요? 요게 초안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권은희가 또 권은희 본인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네. 지금 말한 그 안 일단 기소권은 없는 걸로 하고 그러나 이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은 그걸 가져와서 재정 신청 비슷하게 그걸 하죠. 가져와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 안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검사, 법관, 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다 기소 대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 같은 고위공직자인데 그럼 그건 검찰한테 맡기고 예를 들어서 검찰, 법관, 경찰만 공수처가 한다는 것도 좀 법안이 기형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기소심의위원회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참여재판 운영하는 거 보면 법관들이나 혹은 법률 전문가만 이 정의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좋아요. 얼마든지 저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가 통과된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도저도 안 되면 검찰에 대한 기소권,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것만 방지할 그렇죠. 대체를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 아주 최소야. 최소 목표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3+3 논의하고 있잖아요. 교섭단체 대표 3명하고 그 진명한 3명하고 저는 이걸 시간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논의해도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하는 이런 전제를 이인영 대표가 붙이시던데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정리하고 여야 4당 테이블로 그냥 와서 하자. 그냥 숫자 게임으로 하자. 숫자 게임을 해도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대한신당만 묶어놓으면 149석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도 무소속인데 선거제도 개혁 동의하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손혜원이요. 바른미래당 손혜원은 동의하죠.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다 동의할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호남계 아닌 당권파라고 하는 김관영, 최이배, 임재훈 뭐 이런 분들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149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패스트 트랙의 기본 원칙은 법안의 통과 날짜를 정해놓고 그 안에 논의를 하자는 게 큰 틀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3당 원내대표간 3+3 대신 이제 4당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선거법 개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끼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합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는 태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해서 협상이 안 되면 다 죽어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을 들여서 자유한국당과 선거법을 합의를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간에 지를 먼저 포기하고 몰라 니들 하기 싫으면 우리끼리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룹에서 보기에는 야 잘했다 결단력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전체적인 국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30%의 국민은 그냥 제끼고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읽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합의가 안 되면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전제를 까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될 때까지 그리고 12월 3일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12월 2일 밤 12시까지면 그 다음날 보내야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설득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봐서 국민들이 야 저렇게 해도 자유한국당이 못하겠다면 쟤네들은 빼고 가야 되겠나라는 말씀을 먼저 나오게 해야지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토론 사항이 아닌 것 설득과 같아요. 이 협상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또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게임은 같이 치러야 되는 게임 룰을 정하는 거니까 이건 좀 끝까지 좀 지켜보긴 그렇게 보는 시각이 해야겠네요. 많아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한데, 이건 뭐 너무 많긴 한데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현실적으로 박원석 의원 합의가 말이 안될 거라고 현실이 생각하시니까. 될 수가 예, 예.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노력한다. 네, 그건 근데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좀 정상적인 당이어야 이게 뭐 무슨 이런 얘기가 먹히고 그럴 텐데. 시간이 먹히고 아유 참 뭐예요. 현실은 정말 아유 빨리 털어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12월 예. 3일 과연 무슨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은 제 생일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성취부 심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이슈들 다 다룬 것 같아요. 아, 아주 다 이야기한 깔끔하게.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베테랑들 모시고 말씀 나누다 역시 보니까 오늘 뭐 정치계 어벤져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 한번 두 번, 세 번 또 들어보세요. 네. 정말 깔끔하게 이 이슈들이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 과메기까지 완벽했습니다. 예. 과메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봉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김용민 TV의 정치부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